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경제에 관련해서 해야 될 말이 참 많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 한 달 유예한다고 했다가 네. 결국에는 3월 4일부터 하겠다. 이거 25% 부과한다고 했고 네. 4월 2일부터는 또 외국 농산품에도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씀 한마디에 예. 정말 뭐 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앵커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이 부분이 원래는 좀 전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사실상 한 달 정도 이제 유예할 수 있다, 맞아요. 더 연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백악관에서 정정을 했죠. 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3월 4일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분이 이제 25% 이제는 확정이 돼서 분명히 이제는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4월 2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차트에 나오고 있는데 25% 관세 부과 들어갑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똑같이 들어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되고요. 최소 기준 면제 미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으로 가고 있다.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또 중요한 게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또 그날 아시겠지만은 상호 관세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관세 이슈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특히 SNS 이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끌 것이냐는 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본다 그러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관세가 만약에 25%가 오래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상황에 이런 데에서 물가가 높아지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는데 최악이죠, 사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관세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5%의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더 많은 그렇죠. 돈을 주고 사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재밌는 이슈가 그 전날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빨 요정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에는 이빨 요정이라는 건 미국 문화인데요. 우리가 이빨 빠지면 애들이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침대에 마트에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 요정이 와서 그 이빨을 가지고 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동전 몇 잎을 이렇게 놓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사실 그걸 갖고 가면서 동전을 놓는 거잖아요. 최종 소비자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빨 요정이 갖고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부모가 놓는 것처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은 미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관계도 보면 중국에는 기존 10%에 1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네.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거론은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요, 기존 관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의 추가 관세가 붙었고, 또 여기서 또 10% 추가 관세가 이제 3월 4일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양회에서 뭐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자국에 있는 내수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또한 R&D 투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마 그거에 대한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중국은 이미 뭐 미국이 그 중국 쪽으로 10%의 이제 추가 관세를 얘기했을 때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의 보복 관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보복 관세를 얘기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구글을 뭐 제한하겠다. 중국 시장에 원래 구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한시적으로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한정적으로 아마 이번에는 더 확대해서 아마 얘기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사실 보복 관세예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미국도 타격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대두 같은 경우, 이런 콩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양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는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과연 내수 부양 정책을 어느 정도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중국이 내수 부양에 나서고 경기 부양에 나선다 그러면 우리 기업한테는 좀 기회 요인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새로운 어떤 길이 하나 또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점들은 이 기회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중국이 성장률 5%를 이제는 목표로 갖고 있는데 이미 2023년도는 한 5.3%, 5.2% 정도 거기서 성장률 기록했고 작년은 겨우 이제 5%에 맞췄는데 아마 올해에도 5%의 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R&D 투자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R&D 투자 아시잖아요.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정말로 기술력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번에 R&D 투자가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원이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미 725조 원을 R&D 쪽에 썼거든요. 예. 우리나라 올해 한 해 예산이 673조 원입니다. 우리 전체 한 해 예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 굴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그래서 R&D 투자에 대한 우리의 숙제를 좀 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앞서 말한 관세 같은 부분들 우리도 걱정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렇게 러트닉 장관 만나고 오고 관세 관련해서 실무 협의체를 좀 가동한다고요. 네, 그나마 이제는 안도할 수 있다. 예,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했던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고위 담당자를 누가 만나느냐, 그리고 언제 만나느냐가 이제 가장 궁금했었는데 뭐 정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 민간 협력 총력을 이제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목소리가 다른 데서 다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보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 된다라고 해서 총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의의 기대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동맹국이죠. 미국과의 우방국을 얘기하는데 이런 선의에서만 기대해서는 자국의 안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어느 하나도 목표에 이룰 수 없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관세 정책을 아마 이런 어떤 포인트에서 풀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는 게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죠. 최근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산 에너지라든지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고 우리도 이제 영수증을 내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갈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증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발로 인해서 이 증시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3월 달에는 좀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 좋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2월 26일까지 본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익률 한 10%에 그다음에 코스닥은 1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래 아니면은 미국장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났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근데 최근 들어와서 사실상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다가 계속적으로 보합 움직이다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소폭 이제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는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한때 좋았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흐르는 이런 순환매 장세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방산이나 조선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종목별로 상반된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이 관세 이슈가 조기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워낙 우리나라가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증시적인 부분들.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대체 거래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복수 체제가 아니었죠. 거래 자체가 한국 거래소에서 단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사실상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개인 투자자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국 거래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 시장을 보면서 사실상 내가 양 거래소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는 뭐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거래 시간 확대입니다. 그래서 네.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12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퇴근 후에 뭐 언론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퇴근 후에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이 오전 8시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이 이제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되고 10분 동안은 사실상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래가 중지되고요. 그다음에 정규 시장이 열립니다. 원래 하던 그대로요. 9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10분 동안은 이제 종가 기준가가 있다 보니까 10분 동안 중지되다가 이제 애프터마켓, 그래서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제는 장이 또 열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 시간에는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 뭐 한국거래소나 사실상 뭐 넥스트레이드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단점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안착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복수 거래소가 시장을 좀 활력 있게 이끌어줬으면 그런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어쨌든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뭐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 뭐 거래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단타 거래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왜냐하면 사실 거래 수수료가 좀 낮아집니다. 이게 거래 수수료가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0.0027%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0.001%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가 한 0.001% 포인트 정도 더 낮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단타 거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워낙 그 거래 수수료는 소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부담되는 정도는 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특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고빈도 매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또 거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흘러갔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겠고, 지금 뭐 차트에 나오고 있지만 정규 시간에만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는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현행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격 변동폼이 결제들은 동일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사실상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뭐 하나의 뭐 거래소가 더 생기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HTS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어느 곳에서 이제는 거래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아마 이런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익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거래대에는 이제 거래 가능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적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800개의 종목이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어제 얘기했고 엄청 올랐다가 또 오늘 또 그만큼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올랐다던데 떨어졌다는데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일단 2일 동안은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면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찍다가요. 예. 그러다가 원래는 한 1억 2천 정도 했었어요. 1억 1천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하루 만에 1억 4천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예. 이게 하루도 안 걸렸어요. 거의 한 6시간 맞아요. 걸리다가 1억 4천 찍다가 지금은 1억 한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2천만 원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뭐 반나절 만약에 2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아마 멘탈이 강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멘붕 수준으로 오거든요. 단기 투자하실 때 이런 변동성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러한 이유가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전략 자산화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관세가 기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빠지기 시작하고 예.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목적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도 판단하시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현안 쉽게 풀어봤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